자외선 노출, 상기도 감염 같은 고열, 면역력 저하, 외상 등은 숨어있는 헤르페스가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됩니다. 즉 프리디스포징 팩터라고 해서 숨어있던 헤르페스가 숙주가 약해진 틈을 타 나올 수 있는 에너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무서워진 헤르페스는 여러 증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감염력도 가장 활발해진 상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덴티장입니다. 오늘은 헤르페스, 단순포진, 입술포진에 대한 모든 것과 빨리 낫는 법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페스, 처음에 어떻게 감염될까요? 보통 2에서 4세에 프라이머리 HSV 인펙션이라고 해서 처음 감염되게 됩니다. 감염자와 가까운 접촉, 즉 그룹지어 놀거나 아니면 성적으로 접촉했을 때, 침이나 다른 분비물로 감염되는데 헤르페스가 감염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이나 눈, 성기, 항문 등 점막에 닿거나 아니면 찰과상을 입은 피부에 닿아야 합니다. 교과서적으로 벨트 윗부분, 즉 입과 구인두 부위는 주로 HSV1에 의해, 성기와 항문 부위는 HSV2에 의해 감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럼 감염 직후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첫째는 50%는 무증상입니다. 우리 안면부에는 3차 신경절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여기에 잠복을 하여 튀어나올 준비를 호시탐탐 노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발열 반응이에요. 첫 헤르페스 감염으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타이레놀 같은 해열 진통제를 먹어 통증과 열을 낮추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입, 구인두 부위가 따갑기 때문에 부드럽고 자극이 덜한 음식을 먹도록 해주세요. 넷째는 수포와 궤양의 형성인데요. 처음에 수포가 뽁뽁 올라오고 펑 하고 터지면서 합쳐져서 불규칙한 아픈 궤양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잇몸이 붓고 빨갛게 될 수 있고요. 목 림프 부위에 부종과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목을 가로지르는 흉쇄 유돌근이라는 근육 앞부분이 붓고 다른 부분은 붓지 않습니다. 감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외선 노출, 상기도 감염 같은 고열, 면역력 저하, 외상 등은 숨어있는 헤르페스가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됩니다. 즉 프리디스포징 팩터라고 해서 숨어있던 헤르페스가 숙주가 약해진 틈을 타 나올 수 있는 에너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무서워진 헤르페스는 여러 증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감염력도 가장 활발해진 상태가 됩니다. 즉 이렇게 활성화된 헤르페스는 3차 신경절에서 나와 입술포진, 구내의 수포 및 궤양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체액으로 침투해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재발성으로 헤르페스균이 활성화될 때는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첫째로 타는 듯한 자결감이 나타납니다. 둘째로 레모네이드를 입에 대는 듯한 톡톡 튀는 느낌. 셋째로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가려운 느낌입니다. 인간에게 일생이 있듯 포진에게도 일생이 있는데요. 처음에 표면 점막에만 변화가 있다가 조금 튀어나오고요. 48시간 이내에 액체가 차고 그리고 놈 같은 게 찹니다. 결국 3-4일 이내에 딱지가 되고 보통은 흉터 없이 치료되죠. 대부분 입술 포진은 성인의 65에서 90%는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흔하게 나타나지만 구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면역력이 약화된 경우 잘 나타나기 때문에 본인의 면역력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치료할까요? 핵심만 바로 말씀드리죠. 먹는 법, 바르는 법, 보조요법 3가지로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의사쌤이 처방해준 대로 먹으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발라시클로비어 2000mg 하루 2번 하루, 팜시클로비어 1500mg 하루 1회 하루, 아시클로비어 200mg 4시간 간격으로 하루 5회 5일 먹는 방법이 있고요. 이때 가장 기억해야 될 것 하나, 반드시 수포가 올라오기 전에 간질간질한 느낌이 들 때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 포진이 잦은 분들은 그 느낌을 대충 아실 거예요. 바르는 걸로 넘어갈게요. 바크로비크림, 아시클로비어 바르는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4시간 간격으로 하루 5번 5일, 팜비어 크림 2시간 간격으로 4일, 그리고 교과서적으로
립밤도 보조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단 위에 크림들을 바르기 직전에 립밤을 발라버리면 항바이러스 크림이 흡수가 잘 안 되니까 바르는 사이사이에 발라주면 되겠죠. 효과는 입술에 보습 효과를 주어 아무래도 세균 감염 등의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요법 말씀드리며 마무리할게요. 아까 우리 헤르페스에게 힘을 주었던 요인들을 차단하는 겁니다. 첫째는 태양을 잘 피해주는 겁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나 낮에 지나친 야외 활동을 자제하면 도움이 되겠죠. 둘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해주는 겁니다. 셋째는 아까 트라우마도 헤르페스를 활성화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했죠. 실제로 저희 병원에 분노의 칫솔질을 하고 천장에 헤르페스가 다 퍼져서 온 환자분도 계셨어요. 칫솔도 트라우마 유발 요인이라는 거 잘 알고 계셨나요? 어느 칫솔이 트라우마를 덜 유발할까요? 정답은 두 번째, 부드럽고 칫솔머리가 작은 칫솔입니다. 칫솔 선택 잘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날카롭고 딱딱한 음식도 피해주어 트라우마 유발을 피해 주시고요. 이미 단순 포진이 활성화되었을 때는 시고 매운 자극적인 음식은 자제해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디자인이 인상 깊으셨다면 인스타그램에서 외로미를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